뭐가? 0,C 아니에요? 뭐가? 0,C 아니에요? 0,C다. 0, 우와, 오타다. 와, 오타 또 찾았다, 재준이가. 자, 그래서 포물선 그렇게 해주면 되고, 기본형 다 적었을 거고, 일반형 적었을 거고, 그래서 우리가 포물선에서 중요한 거는 그때 쌤이 되게 강조했던 내용이 뭐였었냐면, 평행 이동했을 때, 우리 평행 이동한 식에서 바로 초점 찾는 거 연습 많이 했었죠. 요렇게 연결해서, 여기 길이가 항상 뭐로 똑같다? 얘가 y제곱은 4px라고 한다면? 그렇지, 여기가 p다. 그리고 여기 꼭지점 바로 찾아줄 수 있다고 했어요. 여기 만약에 평행 이동한 모양이라서 y-m 제곱은 4px-n이라고 했을 때 여기에는 꼭지점 바로 n,n이라고 찾아주기로 했었고, 그래서 p만큼 더해서 초점 구하는 거, p만큼 빼서 준선 구하는 거 연습 많이 했었죠? 그죠? 그래서 그거 강조 많이 했고, 그 밑에 팁에다가는 뭐 적어주면 돼? 초점과 준선이 주어질 때 여기 표시하시고 p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죠? 여기 p 요거가 준선이요? 이게 준선이죠. 예. 네, 포물선 아직 하고 있어요. 됐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넘어가서 타원. 타원의 정의는 뭐였어? 그래서 선생님 그때 영상도 보여줬잖아. 두 정점으로부터 모가 일정한 거리의 합이 일정한 점들의 모임이었죠? 그럼 여기서 두 정점이 의미하는 게 뭐였다? 두 정점? 아니, 그러니까 초점. 그렇지. 그래서 타원은 초점이 두 개죠. 원은 초점이 하나였는데 타원은 이렇게 초점이 두 개 생긴다 그랬어. 그지? 그 다음에 거리의 합이 의미하는 게 뭐라고? 모의 길이? 그렇지. 그렇지. 장축의 길이. 장기? 장축의 길이. 그래서 선생님이 영상으로 보여줬을 때 너네가 진짜 타원 그리고 싶으면 뭐 하라고 했어? 실 이렇게 잘라가지고 테이프 붙인 다음에 펜 꽂고 돌리면 타원 만들 수 있다고 했죠. 나중에 학교 가서 한번 애들한테 보여줘. 그럼 애들 좋아하지 않을까? 자, 그래서 장축의 길이. 왜? 재밌다. 왜 한숨 쉬어? 짜증나게. 자, 타원의 방정식 a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y제곱은 1이었잖아. 여기에서 장축이 의미하는 게 뭐였어요? 가로로 넓적하면? 가로로 넓적하면, 어? EA. 그렇지, 2a. 그 다음에 단축이 2b였지? 근데 만약에 요렇게 세로로 홀쭉이형이라면? 얘는 장축의 길이가? 그렇지, 여기선 2b였어요. 그죠? 그리고 이때 두 개가 각각 초점 구하는 방식이 달랐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지? 여기가 c제곱 어떻게 구했다고? 어디서 어디 빼야 된다고? A제곱만. 그렇지,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홀쭉이는 b가 더 길기 때문에 b제곱에서 어디 빼면 된다? a제곱 빼자. 요거 기억해주면 되는 거야. 그치? 네, 됐어요. 그리고 일반형에다가는 뭐 적으면 되냐면, 그러면 타원은 평행 이동하면 이제 어떤 모양이 되냐? a제곱분의 x-m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y-n제곱은 어머, n제곱은 1이다 라고 했을 때 요거 전개하면 얘는 이제 어떤 모양 생기겠어? x도 제곱형 있을 거고, 그치? y도 제곱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x 1차 있을 거고 y도 1차 있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자, 그럼 봐봐. 지금 선생님이 적은 게 뭐냐면 2차 곡선은 이 식 안에서 전부 다 표현이 되거든? 여러분들 2차 곡선 총 몇 가지 있다고 했지, 선생님? 종류 몇 가지? 4가지요. 우리가 지금 배우게 되는 3가지. 타원, 포물선, 그 다음에 쌍곡선에다가 우리가 작년에 배운 원까지 한다면 2차 곡선 4개인 거예요. 알겠지? 그렇게 2차 곡선 4개는 전부 다 이 식으로 표현되는데, 혹시 여러분들 원에 대한 성질 아시나요? 이거 우리 작년에 했었잖아. 여기서 원이 되려면 반드시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몰라요? 몰라요? 얘들아, 원이면 원은 어떤 모양이야?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r제곱. 요게 원 아니야? 그치?
그러면 x제곱이랑 y제곱 앞에 개수 얼마예요? 둘 다. 11이지. 근데 만약에 3x제곱 더하기 3y제곱은 9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원이 아닌 거야? 이것도 원이었지. 뭐로 나눠주면 돼? 3으로 나눠주면 되잖아. 그럼 여기가 음수가 돼도 상관 있어 없어? 둘 다 음수라고 했을 때 이렇게 전부 다 음수라고 한다면 그래도 상관없는 거잖아. 그럼 중요한 건 여기서 뭐였던 거야? x제곱이랑 y제곱 앞에 있는 개수가 뭐 하면 돼? 같기만 하면 돼요. 둘이가 똑같기만 하면 원이야. 그치? 그래서 원에 대한 성질은 a랑 b랑 같으면 돼. 이거예요. 이게 원입니다. 근데 포물선은 어때? 아까 우리 포물선의 일반형 했잖아. 뭐가 0이 됐어야 돼? 포물선은? 뭐가 있으면 안 돼. 몇 차는 누구의 몇 차가 있으면 안 돼요. 이거 봐봐. y는 2차가 있고 y는 1차가 있어. 하지만 x는 몇 차밖에 없어? 1차밖에 없잖아. 그럼 여기서 누구는 0이 돼줘야 돼? a는 0이 돼줘야 돼만 된다. 그리고 b는 0이 아니라. 이렇게 가는 게 포물선의 조건이야. 알겠지? 그러면 여기로 와서 타원은 그럼 어떤 조건을 가지면 될까를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여기다가 숫자를 부여해 볼게. 예를 들어서 뭐 여기가 3이고 여기가 4고 여기가 3이라고 해볼게. 이렇게. 그럼 이랬을 때 타원의 성질은 그럼 뭐여야 될까라고 한다면 타원은 일단 양변에 12 곱해버려. 그러면 3x제곱 더하기 4y제곱은 12 이렇게 생기죠. 그럼 얘네 3하고 4하고 값이 똑같으면 이제 누구의 성질이 되는 거야? 원의 성질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타원은 두 개의 값이 어때야 돼? 달라야 돼요, 무조건. 같아지면 누가 된다고? 원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타원은 A랑 B랑 다르다. 근데 이제 어떤 성질까지 가져야 되냐면 얘네 둘의 부호는 다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둘의 부호는 어떻다? 둘의 부호는 같다. 해서 AB 곱하기 B는 양수다. 그래서 이런 조건 가지면 돼요. 어차피 나중에 한 번 더 정리할 거긴 한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거기 일반형에다가 요거 적어주시면 돼요. 요거 알겠지? 앞에 일반형은 몰랐어요. 앞에 일반형 포물선? 포물선은 이거 타원은 그치? 타원은 이거 포물선은 이거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쌍곡선까지 배우면 조금 더 명확하게 개념이 들어올 거야. 됐죠? 그럼 밑에다가는 두 초점에 뭐가 중심이 됨? 두 초점에 아직 이거 적고 있어. 근데 AP 곱하기 왜 양수여야 돼요? 뭐가? AP 곱하기 왜 양수여야 돼요? 두 개 부호가 같아야 되잖아. 두 개 부호가 다르면 아직 우리가 오늘 배울 내용인데 쌍곡선이 돼요. 그래서 그 쌍곡선은 이따 설명할게요. 그거 하면 조금 더 이제 알게 될 거야. 그리고 밑에다가 두 초점에 뭐가 중심이 됨? 중심이 뭐냐면 요거야. 타원의 중심. 여기가 중심이죠. 그럼 초점의 중점이 중심이 되겠죠. 그래서 중점. 다 했으면 우리가 저번에 요거 하다가 왔거든. 시간이 없어서. 그거 마저 할 거예요. 15쪽. 다 적었으면 15쪽. 자, 27번부터 볼게요. 15쪽에. 일단 저거 바꾸는 거 다시 한 번만 더 해볼게. 이렇게 일반형 적혀 있을 때 우선은 완전 제곱식 만들어 주셔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짝꿍 지어주시고 이렇게 짝꿍 지어서 써보면 4x제곱 마이너스 2x 하고 9로 묶어서 y제곱 9, 4, 36 이렇게 적어주면 되지. 얼마 필요함? 그러면? 1 필요하죠, 여기에? 그리고 여기에는 4 필요하죠. 그럼 추가한 거는 4를 추가했고 그 다음에 4구 36을 추가한 거네요. 이렇게. 그럼 다시 적어주면 4에 x-1의 제곱 더하기 9에 y-2의 제곱은 36이다. 이렇게 나오겠다. 그럼 양변을 뭐로 나눠줘야 됩니까? 16
36. 그렇지. 36으로 나눠주면 9x-1의 제곱 더하기 4분의 y-2의 제곱은 1이다. 이렇게 되겠죠. 이때 우리는 그림을 먼저 그리시고 그 다음에 중심과 초점의 좌표를 구해주세요 라고 했으면 얘가 어디서 평행 이동됐는지를 확인하셔야 되죠. 그러면 얘는 9분의 x제곱 더하기 4분의 y제곱은 1에서 지금 평행 이동됐다는 거 확인할 수 있지? 얼만큼 평행 이동된 거야?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2만큼 평행 이동했죠. 그럼 여기서 초점을 먼저 구해보세요. 여기서 초점 바로 구할 수 있죠. 얼마야? 9 빼기 4 해서 얼마 나와? 그렇지, 5가 나오니까 여기서 초점은 루트 5, 0과 마이너스 루트 5, 0 나왔겠죠. 그래서 얘를 그대로 갖다가 평행 이동시키면 되는 거지 않겠어? 그대로 평행 이동시켜주면 여기서의 초점은 루트 5에다가 1 더하시고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음수는 마이너스 루트 5 더하기 1에다가 또 2. 이렇게 해서 초점 구하는 거야. 그래서 원래 거에서 초점 구하고 그것을 평행 이동시켜주시면 되겠다. 그러면 중심은 근데 바로 구할 수 있었지 얘들아. 중심은 어디서 찾을 수 있다고? 여기 얘가 0이 되는 값이 사실 중심이었던 거죠. 이유는 여기서의 중심이 0,0이었으니까 이동된 모양 자체가 식에 바로 표현된다고 했었잖아. 그래서 중심은 바로 식에서 1,2다 찾을 수 있다고요. 이렇게.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세요 라고 했으면 여러분들 그림 그려보세요. 어떻게 그리면 됨? 여기 3, 2. 원래는 3이 맞니? 3, 2. 이렇게 생긴 타원이었죠? 근데 얘를 오른쪽으로 한 칸, 위로 2칸 이동시켰으니까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려주시면 되겠죠. 됐죠? 그래서 그냥 개형 자체만 그렸어. 오른쪽으로 한 칸, 위로 2칸 이동시킨 이런 모양으로 그려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조금 더 스피디하게 가봅시다. 자, 봐봐 얘들아. 그럼 이제 조금 더 스피디하게 가보자. 여기서 이제 일반형이란다. 요거 처음 모양을 계속 적고 시작하면 이제 귀찮으니까 여기서 바로 우리가 중심 찾아. 일단 중심 얼마야? 그렇지. 그럼 중심을 먼저 찾는 이유는 어떻게 평행 이동됐는지를 먼저 확인하자는 거야. 얼만큼 평행 이동됐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작업이에요. 그 다음에 그냥 바로 초점을 구할 건데 초점을 구하려면 여기서 봐봐. 원래 초점에다가 평행 이동만 시켜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 원래 초점이라는 거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루트 5 어떻게 구한 거야? 9에서 4 빼서 구한 거 아니야? 어차피 여기서도 9에서 4 빼는 거 똑같지 않아? 그치? 그럼 굳이 이 식을 한 번 더 적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여기서 바로 그냥 C 구하세요. 그럼 얼마예요? 25 빼기 16 하면 9잖아. 따라서 지금 C는 원래는 풀마 3이었던 거야. 그치?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돼? 초점에서 하나 3 써놓고 그 다음에 하나 마3 이렇게 써놓은 다음에 평행 이동하시면 되죠. 바로 그냥 더하기 2 빼기 1 해주면 되고 바로 그냥 더하기 2 빼기 1 이렇게 하면은 조금 더 빨리 우리가 초점을 찾을 수 있겠다는 거야. 해서 얼마 나오니? 5,-1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해서 초점 좌표 이렇게 2개 나와요. 됐죠? 그 또 구하라는 거 있어? 없어. 자, 그럼 또 2번 연습해보자. 너네가 한번 먼저 풀어볼래? 2번 해봐. 완전 제곱식 바꿔서. 같이 볼 건데 먼저 해보세요.
다 했음? 바꾸실? 바보자? 다 했니? 재준? 아니요. 씨. 어이없어. 자, 3으로 묶을게요. 이렇게까지 하면 되지. 그치? 그 다음에 여기서 y 요거 두 개 보면은 y제곱 마이너스 6y 하고 6. 그럼 추가하세요. 이제 여기다가 1 추가하고 여기다가는 9 추가하면 되고요. 그래서 3 하고 9 이렇게 써주면 되지. 추가한 것만큼 오른쪽에 추가. 그러면 얘는 3의 x 플러스 1의 제곱에다가 y 마이너스 3의 제곱은 얼마냐? 18인가요? 그러면 18로 나눠주세요. 맞니? 나 뭐 잘못했어? 어디가? 아, 여기가 그러네. 아, 근데 계산 다 끝난 말을 했는데. 저게 진짜 양아치야. 쟤는 진짜 양아치야. 받는 말도 됐잖아. 뭐라고? 마이너스였구나. 씨. 그래서 얼마야 그러면? 얼만디? 9야? 아니야, 기다려봐. 6이잖아. 그럼 6으로 나눠. 그럼 어떻게 돼? 그래도 맞아? 네. 루트가 나온다고? 뭐야, 빼봐, 얼마야? 아, 왜 빼? 빼요. 왜 빼는 거야? 나도 모르겠어. 자, 여기서 이거 빼자고 말하려고 했는데 왜 거기서 빼고 있는 거야? 자, C 구해봐. 그럼 C 얼마예요? 설마 2. 네, 6에서 2 빼니까 살아서 C는 지금 풀만이 나오지. 그럼 우선 누구부터 찾기로 했습니까, 먼저? 그렇지, 중심 먼저 찾으세요. 그럼 중심 몇 컴마 몇? 마이너스 1, 3. 중심 먼저 찾는 이유? 평행 이동 먼저 보려고. 그리고 초점 구하실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C 2, 그 다음 2 아니지 얘들아? 0, 죠? 왜 0, 0, 왜 적어? 여기 뒤에다 적어줘야 되지? 2. 이유는 2랑 6이면 지금 B가 더 큰 상황이라서 홀쭉이 0이에요. 그죠? 그래서 중심이 Y축 위에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2 적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마이너스 2 여기다 적어주셔야죠. 그리고선 평행이동 적어주실게요. 여기 평행이동 얼마큼 했습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리고 더하기 3, 더하기 3 이렇게. 방법 알겠어? 계산해서 얼마야 그러면? 마이너스 1,5 그 다음에 마이너스 1,1 이렇게 해서 초점 구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빨리 푸는 거가 중요하죠. 넘기실게요. 16쪽 16쪽에 30번. 자, 30번 요런 문제가 이제 나온다는 거지. 내신에서도 나와요. 왜냐면 교과서 선생님이 이거 책 다 교과서에 있는 거 위주로 뽑았기 때문에 일단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이제 유형명에도 적혀있지만 타원의 정의 이용해서 보통 푸는 거라고 했거든. 그럼 타원의 정의 뭐였지 얘들아? 타원 두 정점으로부터 뭐가 일정해? 뭐가 일정해? 그렇지. 그렇지. 그럼 여기서 만약에 타원의 정의를 써본다, 식으로 써본다. 그럼 뭐라고 적을 수 있는 거야? F'과 P의 길이를 더하고 그 다음에 F와 P의 길이를 더한 게 뭐의 길이랑 똑같겠어요? 장축의 길이. 그렇지. 여기서 장축의 길이 얼마냐는 거야? 10이니까 아니지. A 제곱이 10이잖아. 그럼 A는 얼마야? 2루트 3이잖아. 네. 그럼 뭐가 돼요? 2A가 돼야 되니까 4루트 3이 장축의 길이가 되는 거지. 예. 이해돼요? 그래서 거리의 합이랑 뭐랑 똑같다? 장축의 길이랑 똑같다 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문제 푸시면 돼요. 그러면 사각형의 둘레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런 게 몇 개야 지금? 이렇게 노란색 하나, 그 다음에 여기 하나. 2개잖아. 2개 더하면은 둘레 길이 되는 거 아니야? 네. 다 뭐예요 그래서? 그렇지, 8루트. 이렇게 간단하게 풀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절대 식으로 푸는 거 아니고요. 이렇게 정의 이용해서 문제 푸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한번 여러분들이 도전. 얘는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 밑에 문제는. 자, 머리가 안 돌아가면 그림을 그리는 것도 좋아요. 근데 오른쪽 그림과 같은데 그림이 어디 있어? 오른쪽 그림이 없네? 그럼 우리가 그리지 뭐. A, B가 어디예요? 이거 A가 처음에 풀 지나는 직선. 상관없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림이 없어도 풀 수 있긴 한데, 근데 오른쪽 그림이라는데 오른쪽 그림이 없네? 우리가 그려보지 뭐. 그치? 그려볼 수 있잖아. 됐고, 그 다음에 초점으로 하는 타원이 있대. 그럼 지금 중심이 Y축 위에 있으니까 이렇게 길쭉한 타원이 그려지겠어요. 그죠? 이렇게 길쭉한 타원 그려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타원이 얘가 이 점 F를 지나는 직선과 만나는 두 점을 각각 A, B라고 하자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이 타원이 A제곱분의 X제곱, B제곱분의 Y제곱은 1이라는 지금 타원인데 여기에서 점 F, 얘를 지나는 직선, 그럼 얘를 지나는 직선 지금 뭔지 안 알려줬잖아. 그럼 그냥 아무 직선 그리면 돼. 이렇게 그냥 아무 직선 그리세요. F를 지나는 직선 이 뜻이야. 근데 거기에서 두 점을 A, B라고 하자라고 했으니까 여기 한 점을 A라고 두고 다른 한 점을 B라고 두자. 이렇게 둔 거죠. 그리고 A, B, F 프라임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세요라고 했으니까 A, B, F 프라임 여기 둘레의 길이를 구하세요 라는 게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거야. 그치? 그럼 이제 그림 보니까 할 수 있지 않을까? 전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둘레의 길이가 36이라 알려줬잖아. 그럼 이거를 삼각형 하나로 보지 말고 어떻게 쪼개서 봐야 되겠니? 아까랑 똑같이 여기 초점과 그 다음에 여기 타원 위에 한 점 여기까지의 거리가 뭘 의미한다고 얘들아? 장축. 그렇지, 장축. 그럼 지금 장축이 장축의 길이가 두 개가 모여서 둘레가 된 거야. 이해돼? 여기 오른쪽 하나, 왼쪽 하나 모여서 36 된 거죠.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 장축의 길이가 두 배를 한 게 36이야. 라는 뜻으로 지금 얘를 알려준 거야. 그지? 근데 여기서 장축의 길이는 홀쭉이 형이기 때문에 2A예요, 2B예요? 그렇지, 2B가 돼야 돼. 홀쭉이라서. 네. 그러면 여기가 2B가 된 거죠? 그럼 B는 얼마라는 거예요? 9라는 거죠. 네. 그래서 B 구한 거야. 그럼 이제 A는 어떻게 구하면 돼? B를 아니까. 여기서 뭘 알려주고 있어? 초점. C가 얼마라는 거야? C가 6. 그럼 우리 이거 공식 뭐예요? C제곱은 큰 거에서? 그렇지. 하면 A 구할 수 있잖아. 이렇게 해서 A 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36, 그 다음에 9, 9, 81 빼기 A제곱. 그럼 얼마요? 45. 40. 따라서 45와 뭐 더하면 돼? B제곱 81 더해서 답은 얼마? 126. 126.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타원이 끝이 났죠. 그럼 이제 쌍곡선 할 차례야. 드디어 쌍곡선. 마지막 2차 곡선이죠. 자, 우리가 여태까지 포물선, 그 다음에 타원 할 때 어떤 순서대로 배웠냐면 첫 번째 정의 먼저 배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방정식 배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평행이동 배웠어. 그래서 이렇게 항상 세 개의 순서대로 기억해주면 되거든. 쌍곡선도 마찬가지야. 해볼게. 자, 일단 첫 번째 쌍곡선의 정의부터 가셔야 돼요. 일단 정의 거기 또 적어놓는 게 좋을 거야. 이 말보다는 이 말로 기억하는 게 좋거든. 두 정점으로부터
거리의 차가 일정한 점들의 모임. 요걸 우리가 쌍곡선이라고 해요. 두 정점으로부터 거리의 차가 일정한. 근데 뭐랑 되게 비슷하지 않아? 정의가? 타원이랑 똑같지? 뭐만 달라? 타원은 그렇지. 두 정점으로부터 거리의 합이 일정했던 게 타원이라면 쌍곡선은 두 정점으로부터의 거리의 차입니다. 여기서의 이제 핵심 어는 두 개예요. 두 정점 거리의 차. 요거 두 개가 이제 중요한 거야. 일단 두 정점은 또 뭘 의미하겠니? 또 초점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자, 요렇게 양쪽으로 곡선 두 개를 그려주면 우리가 쌍곡선이라고 불러. 그럼 두 정점으로부터, 그럼 정점, 초점이에요. F와 F'. 마찬가지로 얘도 초점을 우리가 C,0, 마이너스 C,0이라고 둡니다. 그리고 이때 이 쌍곡선의 방정식 바로 갈게. 자, 쌍곡선의 방정식 뭐가 되냐면 a제곱 분의 x제곱 마이너스 b제곱 y제곱 분의 1. 이게 쌍곡선의 방정식이야. 아까 앞에서의 차이점 찾아볼까요? 마이너스. 그렇지. 그래서 쌍곡선은 여기가 마이너스야. 타원은 여기가 플러스야. 그거 기억해주면 돼. 그리고 마찬가지로 c를 구하는 방법은요. 이제 요거 식 유도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 식 유도하는 과정이 17쪽에 설명 부분에 있는 거거든? 근데 이거 너무 식이 복잡해서 선생님은 유도하지 않을 거고 일단 결론 자체가 이거다라고 결론 외워주면 되고 그 유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식을 찾아낼 수 있냐면 초점을 구하는 식을 찾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C제곱을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그냥 이번엔 두 개를 더 하시면 돼. 요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은 17쪽에 거기 이번에 쌍곡선의 방정식 적혀 있잖아. 거기에 a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b제곱분의 y제곱은 1 이렇게 적혀있고 옆에 밑에다가는 거기 교재에는 이렇게 적혀있지. b제곱은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라 적혀있잖아. 근데 이렇게 외우면 또 헷갈려. 그래서 누구 기준으로 외워야지 편하냐면 c제곱을 구하는 기준으로 외우는 게 편하니까 그거 하나 적어두실게요. c제곱은 두 개를 그냥 더하면 돼. 그래서 앞에서 또 타원과의 차이점은 타원에서는 두 개를 뭐 했어? 뺐지. 근데 여기선 그냥 더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C제곱은 두 개를 더하면 된다. 그래서 요거 하나 필기해 두시면 됩니다.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초점 이렇게 구하면 돼. 자, 그러면 이제 이 쌍곡선에서 중요한 얘기를 해볼 건데요. 뭐 해볼 거냐면 지금 요거 밑줄 쳐놓고 요거에 대한 설명 안 해줬거든? 거리의 차가 일정하다. 무슨 얘기냐? 여기에 어떤 점 P가 있을 때 여기와 거리와 이 거리의 차가 일정해야 돼, 항상. 그래서 PF'에서 PF의 길이를 빼면 어떤 일정한 값으로 나올 거거든? 근데 이 일정한 값이 얼마냐라는 걸 이제 찾아주려고 합니다. 우선 이걸 찾기 위해서는 여기에 있는 이 꼭지점의 값을 알아줘야 돼. 근데 너네 이 꼭지점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여기 식에서 찾을 수 있어. X축과 곡선과의 교점. 무슨 절편? X절편이죠. 너네 X절편 어떻게 찾아? Y에다가 0 넣으면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X절편 얼마예요? A죠. 0 넣으면 요것만 남으니까. 그럼 여기도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A가 되겠네요. 일단 저걸 찾아놓고 이제 여기 빈칸을 찾아볼 거야. 그럼 P라는 애가 물론 여기 쓸 수도 있지만 여기 써도 되는 거 아니야? 모든 점, 여기 위에 있는 모든 점들에 해당하는 차가 항상 일정하다는 뜻이거든? 그러면 특별히 무슨 점에서 볼 거냐면 와씨 뭐 깜짝이야. 여기서 보실 거예요. 만약에 P가 여기 있으면 이라고 가정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PF'의 길이 얼마 되는 거야? A에서 어디 빼면 돼? 마C 빼면은 여기 길이 나오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여기 PF'은 A 플러스 C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PF의 길이는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 길이 구하세요 라고 했으면 C에서 A 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두 개 빼봐. 얼마 나와? 빼봐. C 없어지고. 2A. 그렇지. 2A예요. 그래서 거리의 차는 항상 2A입니다. 2A 적어주세요. 근데 여기서 의미하는 2A는 특별히 쌍곡선에선 이름이 있어요. 요거의 이름은 무엇이냐? 장축 미안해. 주축의 길이라고 불러요. 주축 무슨 뜻이냐? 주된 축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여기서의 주축의 길이는 그래프상에서 어디를 의미하냐면 여기를 의미합니다. 꼭지점과 꼭지점의 사이. 그래서 주축에다가 두 꼭지점 사이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주축이라고 불러. 그래서 이제 주된 내용은 끝났고 하나 더. 이제 쌍곡선은 앞에 있는 2차 곡선과 다르게 점근선이라는 걸 가져요. 여러분 점근선이 뭐였죠? 안 닿는 거. 그렇지. 점점 다가가지만 만나지 않는 걸 점근선이라잖아. 여기 어떤 점근선이 있냐면 여기서 이렇게 원점을 지나면서 요 직선은 얘가 여기를 점점 확대했을 때 요 하얀색 선이 보라색 선에 점점 가까워지게 그려집니다. 그래서 이런 점근선과 그 다음에 반대편에 여기 점근선이 생기거든. 그래서 이 점근선에 대한 방정식을 여러분들이 알아줘야 돼요. 그래서 점근선에 대한 방정식은 y는 풀마 a b분의 x야. 외우기는 쉽지. 풀마 a b분의 x. 여기 a, 여기 b 가지고 와서 a b분의 x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점근선의 방정식은 왜 이렇게 나오게 됐는지 한번 확인하고 갈게. 봐봐. 그럼 점근선의 방정식 증명해 볼게요. 일단 y는으로 요 식을 바꿔줘야 되거든. 그래서 이 식을 y는으로 바꿔보면 양변에 a제곱 b제곱을 곱해버릴게요. 그럼 얘는 b제곱 x제곱 y는으로 바꾸려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나? 비제곱만 곱하면 그러니까 b제곱만 곱하면 되겠네. b제곱만 곱해주면 a제곱분의 b제곱 x제곱하고 마이너스 y제곱은 b제곱 이렇게 되죠. y는으로 바꿔주려고 하거든. 그럼 이항시켜주면 y제곱은 해서 얘 오른쪽으로 이항시켰으니까 a제곱분의 b제곱 x제곱에 이항시켜서 얘는 마이너스 b제곱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되지? 그리고 뭐 할 거냐면 y는으로 바꿔줄 거야. 그러면 풀마 필요하겠죠. 풀마 루트 이렇게 적어주고 그 다음에 x제곱분의 b제곱에 a제곱분의 b제곱 x제곱 마이너스 b제곱 이렇게 적어줄 거야. 그럼 뭐가 앞으로 나올까요? a제곱이랑 b제곱이 앞으로 나오지 않겠니? 그지? 묶어줄 수 있잖아 얘를. 묶어주면 a분의 b가 앞으로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루트 씌워서 얘는 x제곱에 마이너스 a제곱 이렇게 남지 않을까요? 맞니? a제곱분의 b제곱을 앞으로 묶어준 거야. 그럼 곱했을 때 얘 나오잖아. 맞지 않아? 네. 맞죠? 여기까지? 응. 그럼 이렇게 해서 y가 나왔어. 근데 이때 우리가 점근선이라는 거가 바로 우리 수투에서 배웠던 x를 한없이 어디로 보내주면 우리가 점근선에 대한 방정식을 구할 수 있겠니? 한없이 커지게 만드세요. 그럼 얘가 한없이 커질 때 어떻게 되는지의 양상을 확인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리미트를 붙이실 거예요. 아하.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거 증명할 수 있다는 거야. 극한 배웠으니까 x를 무한으로 보내세요. 그러면 풀마 a분의 b 루트 x제곱 마이너스 a제곱 되겠지? 근데 우리가 무한대 집어넣으면 루트 무한대 이렇게 되잖아. 근데 내가 무한대는 수렴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주라고 했지? 무한대를 분모로 보내줘야 된다고 했죠.
기억나세요? 아니요. 네. 그래서 얘를 x제곱으로 묶어. 그럼 묶어주면 잠깐만. 그냥 여기다가 적어줄게. 이렇게 적으면 너네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여기다가 하고 x제곱으로도 묶어줄게. 이렇게. 그러면 얘가 루트 1 마이너스 x제곱분의 a제곱. 이렇게 되죠? 여기 x 나오지? 여기까지 이해돼? 네. x제곱으로도 묶어준 거야? 그럼 이거를 이제 내가 무한대로 보낸다고 했지? 그럼 x 무한대로 보내면 어디로 가? 무한대분의 a제곱? 0으로 가죠. 그래서 풀마 a분의 bx라는 점근선의 방정식이 나오게 된 거야. 저 X는 무한대 안 붙어요. 이 x는 무한대 안 붙냐고? 이게 점근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지. 점근선 y는 이렇게 되니까. 됐어. 그래서 뒤에를 이렇게 보내준 거예요. 됐죠? 왜냐면 얘는 계속 변하는 변수니까. 얘는 계속 커지는 숫자일 거고 얘는 0으로 수렴한다는 거야. 됐지? 그래서 점근선에 대한 방정식이 y는 풀마 a분의 bx라는 게 나오게 된 거예요. 끝. 증명 끝. 자, 그럼 이제 정리를 한번 하고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정리를 해보자. 지금 설명 쭉 했고, 첫 번째, 여러분들이 이 쌍곡선에 대한 방정식에서 중요한 거는 지금 한 거는 x축 위에 초점이 있을 때야. 그 다음에 어디 축 위에도 있을 수 있냐면 y축 위에 초점이 있을 수도 있죠. 그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또 그림이 총 두 가지로 나와요. 그래서 x축 위에 초점이 있을 때는 쌍곡선에 대한 방정식 a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b제곱분의 y제곱은 1이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 거고, 그림을 그릴 때는 쌍곡선은 점근서부터 그려주는 게 편해. 그래서 아까 전에 선생님 점근선을 나중에 그린 이유는 안 알려줘서 그랬던 거지만 이제는 점근선부터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그리는 거야. 요렇게 해서 점근선에 대한 방정식부터 쓰세요. 이렇게. 그럼 첫 번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는 바로 점근선에 대한 방정식이지. y는 풀마 a분의 bx.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얘를 기준으로 해서 꼭지점 그리시고 요렇게 점점 다가가지만 만나지 않도록 요렇게 쌍곡선을 그려주면 돼.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 꼭지점은 얼마야, 얘들아? 두 번째 기억해야 되는 거 꼭지점. 아니, 꼭지점. 그렇지. A. 근데 여기 A, 여기도 마이너스 A. 그래서 꼭지점 A, 0, 마이너스 A, 0. 그리고 세 번째 기억해야 되는 거는 초점이죠. 초점은 뭐예요, 그러면? C, 0, 마이너스 C, 0. 근데 우리가 C 어떻게 구하기로 했어요? A제곱 플러스 B제곱. 그렇지. 그래서 초점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거는 C제곱은 두 개를 뭐 하면 된다? 더하면 된다. 요거 기억해주면 된다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제일 중요한 거, 뭐의 길이? 주축. 그렇지. 주축의 길이.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가 주축이야. 꼭지점과 꼭지점 사이.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는 주축의 길이. 그래서 주축의 길이는 뭐랑 똑같냐면 두 꼭지점 사이의 거리고, 결국 이거는 우리가 거리의 차, 정의에서 이용하는 거리의 차랑 똑같다. 그래서 여기서 2a다. 요거까지 기억해주면 돼요. 주축의 길이는 꼭지점 사이의 거리고 결국 이거는 거리의 차다. 거기에 2a다. 요렇게 해서 총 4가지 기억해주시면 쌍곡선은 끝. 자, 근데 다 안 적었구나. 다 적었어? 근데 이제 쌍곡선은 특이한 점이 뭐냐면 타원에서는 초점이 바뀌었을 때 뭐만 달라졌냐면 초점 구하는 공식만 달라졌었거든, 타원에서는. 근데 쌍곡선에서는 애초에 식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생겼지만 초점이 y축 위에 있을 때는요, 식이 이렇게 됩니다. 여기가 마이너스야.
얘는 여기가 1이지. 그래서 초점이 y축 위에 있을 때는 여기가 마이너스고요. 근데 다행히도 초점을 구하는 식은 동일해요. 차이점은 여기가 1이고 마이너스 1인 것만 다르고요. 초점 구하는 방식은 똑같다. 됐죠? 그 다음에 점근선의 방정식도 똑같아. 점근선의 방정식 똑같이 y는 풀마 a분의 bx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지? 그 다음에 꼭지점은 달라지겠지. 왜냐면 여기서의 꼭지점은 무슨 절편이 되거든? y절편이 돼야 되잖아. 그래서 여기서의 꼭지점은 0,b와 0,-b로 바뀌어요. 그럼 꼭지점이 바뀌었으면 누구도 바뀌어야 되겠니? 초점도 당연히 바뀌어. 초점은 0,c와 그 다음에 0,마c가 되겠죠. 그리고 하나 더. 마지막. 주축의 길이가 뭐가 된다? 여기서는? 그렇지. 여기서는 2b가 된다. 그거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의 주축은 이거다. 됐죠? 그래서 이것만 여러분들이 이제 나처럼 정리할 수 있다면 그러면 개념 전부 다 아는 거거든? 정리하시고 10분 쉬었다 갈게요.